한미 양국 정부의 비자 관련 첫 회의가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두고 마일리지 합병안이 발표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은 최대 10년까지 기존 마일리지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감으로 근무하던 불법 체류자가 유권자 등록을 한 뒤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거주자 기준 학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던 드림 액트가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는 물론 스포츠 구단 관계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책 모색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비자 관련 워킹그룹 첫 회의가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한국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 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두고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두 국적 항공사 측은 합병 이후에도 최대 10년 동안 기존의 마일리지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대 국적 항공사의 합병을 앞두고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무료 탑승권 예약과 좌석 승급 등 항공 마일리지가 현금과 비슷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수차례에 걸친 조율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안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을 통해 얻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아시아나 항공편 탑승으로 취득한 만마일,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얻은 마일리지 만마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한항공 18,200마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고객분들께서 소중한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을 하셨는데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마일리지 전환은 소비자들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비신청자들의 마일은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때문에 탑승 마일리지를 많이 보유한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고 제휴 마일리지 보유량이 높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경쟁 구도에 있던 양대 국적 항공사가 합병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도 일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서비스가 바뀌어서 생소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아침에 좀 더 쾌적하게 탑승 수속이 가능하고 또 인천공항에 오후 3시 이전에 도착을 하셔서 저녁 시간을 가족이나 사업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등급은 합병 이후 대한항공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자동 전환될 계획입니다. 마일리지 통합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통합교육부의 교육감으로 근무하며 유권자로 등록해 투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은 선거제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중부 아이오와주의 최대 교육구인 디모인 통합교육구 이언 안드레 로버츠 교육감이 최근 연방세관 이민단속국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버츠는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으며 메릴랜드주에서 민주당 유권자로 등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 발표에 따르면 로버츠는 1999년 학생 비자로 초과 체류한 이후 불법 체류 상태로 미국에 거주해왔습니다. 로버츠는 지난주 추적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며 숲속에 숨어 있다 체포됐고 그의 차량에선 현금 3,000달러, 사냥용 칼, 장전된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로버츠는 이미 지난 2020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기록에 로버츠가 민주당 소속 유권자로 등록된 것이 확인됐다며 충격적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방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확인 요청을 가로막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유권자 정보가 이민법 집행에 사용될 수 있다며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드림 액트를 폐지하는 주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위협 때문인데요.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켄터키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대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 적용 주법 폐지 요구를 수용한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드림 액트 위법 소송을 제기하자 켄터키 주정부 당국이 해당 주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 액트로 인해 미국 시민이 차별받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채택한 주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켄터키는 해당 주 법을 폐지하기로 했고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20개 주정부는 주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하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 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타주 출신의 미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 하는 한편 불체 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은 어떠한 주도 불체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을 자국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하는 방식은 드림 액트를 조속히 폐지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커뮤니티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오늘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주류 커뮤니티 인사들도 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등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훈훈하게 치러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렬한 북소리가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시니어 하모니카 단원들의 연주에 맞춰 고향의 봄을 따라 부르며 옛 추억도 되새깁니다. 무용반 단원들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신명나는 음악과 함께 연주하는 북장단에는 어깨춤도 절로 나옵니다. 이웃들과 함께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나누던 동네 잔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참석한 한인들은 추석 때마다 온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했던 옛 추억을 회상하기도,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 옥수수 그 이파리를 그 새끼로 이렇게 해서 먹고서는 집집마다 따르면서 거부가 놀어라 뭐 그러면서 할 것 같으면 그 뭐 송편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 그 한달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가위 때 다 가족이 모여서 우리 옛날과 같이 한가위의 풍습을 다시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가족들 생각나네요. 친구들도 생각나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한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이날 행사에는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과 헤더 허트 LA 시의원, LAPD와 프로 아이스하키 구단 LA 킹스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허트 시의원은 이날 참석객에게 추석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회장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전문 진행자가 사회를 맡으면서 프로그램 역시 한층 더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그 밖에 한인은행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1세 이민이신 그 어르신들께서 고향을 또 생각하고 또 여기 그 미국에서 사시면서 항상 또 커뮤니티의 일원인 걸 또 확인하고 또 오래된 그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는 아주 흥겨운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 성대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LA축제재단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치러지는 제52회 LA 한인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 LA 한인회는 다음 주 수요일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물품을 나눠주는 추석맞이 특별 푸드뱅크 행사도 개최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떠오르는 10월, LA 한인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세계 각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 현역 장성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 전력을 더 강화할 거라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임무를 수행 중인 미군 장성 800여 명이 한자리에 소집됐습니다. 연단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면서 사실상 정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If you don't like what I'm saying, you can leave the room. Of course, there goes your rank, there goes your future. 70분 넘게 이어진 연설에서 트럼프는 핵 전력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결코 핵을 사용하지 않길 바라야 한다면서도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잠수함을 보낸 사실은 공개했습니다. We were a little bit threatened by Russia recently, and I sent a submarine, nuclear submarine, the most lethal weapon ever made. 트럼프는 또 미국은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면서 시카고 등 일부 도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제 국방부는 방어가 아닌 전쟁 부서라고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모든 병과 기준을 가장 높은 남성 기준으로 복원하고 기본 군사 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장병에게 PT, 즉 신체 단련 시험을 통과하고 키와 몸무게 기준을 맞출 것도 요구했습니다. It's tiring to look out at combat formations or really any formation and see fat troops. Likewise, it's completely unacceptable to see fat generals and admirals in the halls of the Pentagon. 한편 백악관은 북미 대화와 관련한 KBS 질의에 이메일 답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안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사가 여전히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학교 건물이 무너져 10대 남학생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도 30여 명이 매몰돼 수색 중이라는데 허가 없이 건물을 더 올리다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됩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에 있는 한 이슬람 기숙학교. 폭격을 맞은 듯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잔해와 철근들이 엉켜 있어 구조대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오후 3시 반쯤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Jam 4 itu nyampe mungkin jam 4 lebih lah nyampe ke sini. Dan ternyata sini sudah saya lihat sudah ambruk.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30여 명은 아직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12살에서 17살까지의 남학생들입니다. Masih banyak sekali yang masih terdengar untuk menangis untuk menjerit ya. Artinya mereka masih hidup. 실종자 가족들은 학교에 모여 구조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Rentan untuk ambruk kembali dan kemudian bisa membahayakan baik korban yang memang itu tadi selamat ataupun juga kepada tim penyelamat itu sendiri. 사고 건물은 원래 2층짜리였는데 허가 없이 2개 층을 증축 중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아랫부분의 기초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다는 겁니다. 현지 경찰은 무허가 증축 경위와 부실 공사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오는 10월 4일 맨해튼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전통 한복 캠페인과 K푸드, 한국 공예품 부스를 확대해 한인 사회와 미국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펼쳐지는 2025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을 앞두고 뉴욕 한인회가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11일 한인회관에서 제3차 준비 모임을 열고 남은 기간 동안 전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총동원해 행사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이번 맨하탄에서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우리 한인들의 자긍심을 지켜주고 또 우리 2세들에게는 우리 한인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예술을 알려주는 이번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에 많은 한인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장기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의자 500개와 테이블 120개, 부스 천막 60개, 그리고 야외 조립식 무대까지 직접 구입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장비들은 행사 당일인 10월 4일 새벽 32가 행사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행사준비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부스는 65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꽃차도 15대 내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 전날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최 측은 한인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전통 문화를 나누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한복이나 개량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7년간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 준비를 맡아온 음갑선 행사위원장은 한인 사회가 다소 침체돼 있어 준비가 쉽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행사 당일 풍물놀이, 북춤, 전통무용,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과 교감을 나눌 계획이며 미국 지역사회에도 이번 행사를 적극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내일부터 인공지능 AI 기술로 제작한 기내 음악을 전 노선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탑승객에게 차별화된 감성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 여행 서비스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AI 제작 기내 음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음원은 AI 음악 생성 기술을 보유한 국내 음악 테크 기업 포자랩스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브랜드 성향과 각 노선, 시즌별 무드를 반영해 총 9곡이 만들어졌고 미주 노선 4곡, 아시아 노선 2곡, 전 노선 공용 2곡, 크리스마스 시즌 1곡으로 구성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송은 오는 12월 한 달간 특별 음원으로 제공됩니다. 제작된 음원은 에어프레미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까지 3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S&P 500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매그니피선 7 가운데 3종목이 약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는 6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시가총액도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8월 구인 건수는 722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웃돈 반면 전달 대비 하락한 시카고 PMI는 전망치에 못 미쳤습니다. 오늘 자정 12시를 기해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서 금요일 예정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와 실업률 발표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투자 심리를 압박했는데요. 그럼에도 개장 초 팔자 쪽으로 쏠렸던 투자 심리는 우려와 달리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후반에 사자 쪽으로 전격 반전됐습니다. 그 결과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돌아섰고 다우존스 S&P 500은 이번 9월까지 5개월 연속, 그리고 내스닥은 6개월 연속 상승한다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꺾일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은 공포의 달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해도 통상적으로 1년 중 좋은 달에 속하는 만큼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